코스피, FOMC 경계 감소 약보합 기관 매도 우위. 코스피가 3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경계심이 산재한 가운데 2490대에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8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70포인트 내린 2492.11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0.91포인트 내린 2487.90으로 개장해 보합권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6원 오른 1331.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5% 올랐으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6%, 0.76% 하락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442억 원 순매도하고 있으나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29억 원, 2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등에 대한 경계 심리로 혼조세를 보였다며 국내 증시도 FOMC 관망 심리가 산재한 가운데 애플 등 미국 대형 기술주 7개 종목 실적 경계감에서 기인한 나스닥 약세 등으로 정체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첫 미국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회의에서 이번 봄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 어떤 의사를 내비칠지 주시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비롯해 셀트리온, 네이버 등이 내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등 2차전지 종목은 상승 중이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 전기전자, 위르정밀 등이 내리고 있으며 운수장비, 유통업 등은 오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3포인트 내린 813.53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5.06포인트 내린 813.80으로 출발해 보합권대 하락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74억 원, 5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으나 개인은 53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종목을 비롯해 HLB, 셀트리온 제약 등이 내리고 있다. 신성델타테크, 클래시스 등은 상승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시장의 회복이 더딜 전망이라며 대우건설의 목표 주가를 기존 6,100원에서 5,9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1일 국내 주요 토목 현장의 준공에 따른 매출 감소, 신규 분양 지연 등으로 예상보다 외형 성장 둔화폭이 크다며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하 지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대우건설의 주택 매출 회복은 2025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 말했다. 다만 전 사업부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해외 부문 매출이 증가하며 올해 전사 영업이익은 6,672억 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올 하반기 이후 투자 매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점을 반영해 매수 의견은 유지했다. 김 연구원은 투자 포인트였던 지방주택 경기 회복의 탄력적 대응력, 해외 매출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주택시장 반등, 해외 부문 성장이 본격화하는 하반기에 투자 매력이 부각될 전망이라 말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2조 7,782억 원, 영업이익 779억 원을 거뒀다. 2022년 4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13.4%, 영업이익은 68.4% 감소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 약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 미국 대형주와 국내 대장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기대감보단 경계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오전 9시 41분 코스피는 전날 대비 1.87p 상승한 2500.68을 가리키고 있다. 개인은 214억 원, 외국인은 218억 원 각각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홀로 426억 원 순매도했다. 30일장 마감 직후 시가총액 1위 기업 MS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MS는 0.68%, 알파벳은 5.50% 하락하고 있다.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 도장 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5.82% 내림세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알파벳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광고 수익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급락세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 대장주인 미국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실적 이벤트가 순탄하지 못하게 출발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수급 변동성을 확대시킬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증시는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관망심리 속 미국 M7 실적 경계감에서 기인한 나스닥 약세 등으로 전반적인 지수는 정체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며 그 안에서 장중개별 업종 이슈를 반영해가면서 종목 장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개장 직전 국내 대장주 삼성전자는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조 8,247억 원, 매출 67조 7,799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전반이 약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기아 2.86%, 현대차 2.42%, LG에너지솔루션 2.0%, 삼성바이오로직스 1.46%, 포스코홀딩스 1.4% 등은 상승했다. 네이버 2.39%, SK하이닉스 2.05%, 삼성전자 0.81%, 셀트리온 0.56%, 삼성전자우 0.5% 등은 하락했다. 같은 시간 코스닥은 전날 대비 2.32p 하락한 816.54를 가리키고 있다. 코스닥은 이날로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532억 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1억 원, 외국인은 484억 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에코프로 0.39%, 에코프로 BM 0.23% 등은 상승했다. 알테오젠 2.35%, 리노공업 2.14%, HLB 2.01%, 셀트리온 제약 1.99%, JYP 엔트,
1.56%, 레인보우 로보틱스 1.11%, HPSP 0.54%, 엔템 0.23% 등은 하락했다. 서울의 환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은 전날보다 1.6원 오른 1331.0원에 출발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지난 2000년의 닷컴 주식 버블 당시와 유사의 주가 하락 위험이 있다고 미국 투자은행 JP모건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의 쿠람 차우드리가 이끄는 전략가들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을 포함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USA 지수 상위 10개 종목이 뉴욕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29.3%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지난 2000년 6월의 비중 최고점 33.2%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또 일반적으로 상위 10개 종목이 평균 6개 업종을 대표하는 데 비해 지금 상위 종목은 4개 업종에 쏠려 있다. 보고서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과 2000년 인터넷 주식을 둘러싸고 투기 광풍이 불었을 때와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정 종목에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은 2024년 주식시장에 현존하는 분명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미국 주식의 상승을 아주 일부 종목이 이끌었다는 것은 이들 주식의 하락이 주식시장 전체를 끌어내릴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잘 버티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기준금리 조기 인하 베팅은 주가 상승세를 가속화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정점 당시가 훨씬 극단적 가격을 보이긴 했지만 지금 상위 10개 종목 가격도 나머지 종목들에 비해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이 상승한 주가는 쏠림 현상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면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근 시장의 움직임과 심한 투자 쏠림 현상을 감안할 때 주가 하락이 현실화할 수 있으며 이는 상위 10개 종목이 주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스콤이 IBK 투자증권과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대신증권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업무 협약이다. 코스콤은 IBK 투자증권과 토큰증권 플랫폼 이용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코스콤의 토큰증권 발행 공동 플랫폼을 토대로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증권업 디지털 전환에 앞장선다는 목표다. 코스콤은 토큰증권 인프라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월 LG CNS와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8월 키움증권과 STO 공동 플랫폼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달 25일에는 대신증권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STO 공동 플랫폼의 저변을 넓혔으며 상반기에는 키움증권과 함께 구체적인 토큰증권 발행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증권사들과 지속적으로 MOU를 맺는 등 공동 플랫폼 참여사를 확대할 예정이다.